자, 계속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또 절실하거든요. 소셜 믹스 얘기 잠깐 했고, 이번에는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을 경기도에서 들고 나왔거든요. 예. 기본소득은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현욱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기본주택, 예. 기본소득은 이제 대충 개념이 잡혔는데, 재난지원금 네네. 이제 겪으면서 기본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 뭐 이런 발상이죠. 공공임대주택 현재는 네네. 입주 조건이 까다롭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사실은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숫자도 한계가 있고 네. 원하는 입지에 잘 없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누구나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은 좋은데. 그걸 맞춰가지고 그 모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나 사실은 지금 필요한 거고요. 예. 특히 무주택자들은 주거 불안이 많으니까 예. 기존의 공공임대는 소수에게만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특정 계층에 제공하고 그렇죠. 또 좀 안 좋은 위치에 예. 하다 보니까 또 취약계층에 그렇지만 좀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예, 맞습니다. 예. 저렴하게 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은 높고 원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그런 거죠. 잘. 예. 또 그러면서도 막상 또 지역에서는 조금 깊이 시설화되고. 그러니까 지금 네. 그래 소셜 믹스가 어렵다는 얘기도 방금 그렇습니다. 나눴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누구나 새 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입지도 좋은 조성해줘야. 곳에. 예, 이 다 역으로 생각하면 입지도 좋은 곳에. 맞습니다. 누구나. 누구나 들어가고. 그리고 원하는 기간만큼.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 어떻게 가능하는 대신 겁니까? 적정 임대료 수준으로 그걸 맞춰보자. 그래서 지속 가능하면서 적정 임대료 부담을 할 수 있는 모델. 예. 그렇게 해서 원하는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이 가능하냐. 이거 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예,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되냐는 겁니다. 예,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예. 이 용적률을 좀 높여야 돼요. 일단 땅값이 우선, 예. 예, 핵심 요지는 땅값이 비싸니까요. 예. 예, 용적률을 높이고 두 번째는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 비용을 좀 획기적으로 낮추자. 그래서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하자. 이게 이제 공공임대주택 개발 사업자들이 돈이 안 되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적자가 나죠. 기존 이게 개발해가지고 비싸게 분양해야 되는데 그게 네,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그런 거 하잖아요. 예. 지금 기존의 구조는 예. 분양을 해서는 돈을 꽤 벌고요. 예. 공공임대를 하면은 꽤 적자가 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교차로 보전을 하는 그런 구조가 그렇죠. 예. 한 번 분양하게 해주고 한 번은 그러면 이번엔 임대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균형을 맞춰 놓은 건데요. 예.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예. 그냥 아예 그냥 본전 정도 되는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말고 예. 딱 운영할 정도. 예. 그러니까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모델을 찾아내자 해가지고. 이게 공공인데도 불구하고 네. 손해 안 본다. 예, 맞습니다. 운영할 수 있다. 지속 네. 가능하다. 일단 그런 모델이 나오면 손해 안 보니까 할 사업자들이 생기겠죠. 그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예. 특히 공기업은 지속 가능하게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은 기본소득을 누구에게나 예.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것처럼 네. 주택도 누구나 가능하도록 네, 해주자는 맞습니다. 거죠. 주택도 누구에게나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자.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저희가 사실은 세상에 그런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싱가포르 얘기도 많이 하고 예. 유럽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래서 이제 그런 모델을 많이 분석을 했고요. 주택을 보편복지의 개념에 넣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저희는 복지를 넘어서 네. 수돗물처럼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멋있어요. 개념도 멋있고 되면 대박인데 네, 맞습니다. 아직도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이제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지금 경기주택 도시공사의 사장님 직접 나오신 거 아닙니까? GH 공사입니다. 네, GH공사에서. 예, 저희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이걸 수지를 정밀하게 맞춰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그 모델을 찾아낸 겁니다. 예, 가능하다. 예, 이런 확신이 있고요.
네. 확신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시민들의 응원도 있을 것이고 네, 네.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그냥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입법이나 제도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네. 법까지는 아니고 시행령 정도를 고쳐주시면 시행령 정도 고쳐줘야 예, 된다. 그다음 지침 조금 고쳐주시고 어쨌든 그것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 맞습니다. 예.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때 그걸 원하려면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저는 네, 아직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자세히 잠깐만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저희가 3부에서 좀 이어갈 텐데 네. 자, 왜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차근차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요지에 공급하려면 예. 땅값이 많이 비쌉니다. 비싸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용적률을 높이면 땅값이 부담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뭐 30층 가능한 것도 뭐 한 50층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그건 뭐 지자체에서 해주면 되는 네. 거니까. 예. 또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 국토부에서 좀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네. 아 땅을 내놔라. 이거 땅도 그렇게 좀 고밀도로 짓는 것을 네. 국토부에서 정하니까 네. 네, 국토부에서 방침을 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에서 8사 대책 내놓은 것처럼 8사가 비싼 거네요. 예, 용적률을 확 예, 높여줘야 된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더 높이자 저희는 그런 네, 것이고요. 더 높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조달을 네. 장기 저리로 해달라는 겁니다. 장기 저리라는 게 뭐 엄청 낮은 것은 아니고요. 1% 정도, 연 1% 정도의 장기 저리 자금을 정부가 책임지고 좀 조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럼 국공채 같은 걸로 조달합니까? 어떻게 조달합니까? 뭐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상적인 것은 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공사를 만들어서 그 공사에서 계속 임대주택을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별로 남기지 않고 원가에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짓는 단계에서도 본전 정도만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운영할 때도 본전 정도만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면 공공 서비스로서의 원가를 보전하는 모델, 수돗물 같은 그런 모델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임대주택처럼도 접근하지 않고 네. 그리고 민간처럼도 접근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쪽은 아예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한쪽은 어떻게든 최대한 이윤을 노리는 네.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여기서는 방송용은 아니지만 똔똔을 예, 맞습니다. 똔똔을 목표로 하는 예. 사업 모델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예. 정확하게 그 수익과 지출에 맞춰서 모든 걸 운영해 나가자.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했고요. 다시 네. 3부에서 조금 더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자, 2부에서 저희가 기본 주택이라는 개념을 두고 나온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현욱 사장님과 이야기 나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2부에서 저희가 임대는 공공성도 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이긴 한데 적자 산업인데다가 입지도 좋지 않고 그런 한계가 있고 분양은 시장성이 있고 입지 좋은데 누구나 가질 수는 없죠. 네. 근데 둘의 장점을 잘 결합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보지 않게 하면서 좋은 입지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네. 마련하겠다.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듣기에는. 근데 이게 가능했으면 진작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예, 그런 분들이 많았죠. 네. 많았고 네. 지금도 아직 실현은 되지 않았으나 네. 이게 가능한 방식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사업 모델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를 보지 않고 네. 지속 가능한 사업인 것을 확인해주고 네. 그리고 입주자들은 누구나 집만 네. 없으면 네,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부담 가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죠. 네. 그러자면 용적률 크게 높이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이 예. 올라갈 테니까 네, 맞습니다. 용적률 네. 크게 높이고 택지도 공공기관이나 뭐 정부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네, 불어받고, 원가에 조달 받아야 되죠. 네. 불어받고 네. 그리고 자금 조달도 장기적으로 초저금리가 돼야 예. 되고 그래서 각종 제도나 시행령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게 네. 뒷받침이 되면 네. 지금은 철저하게 임대나 분양 둘 중에 하나에 맞춰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요 새로운 모델에 맞게끔 맞춰주면 네.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보편적 서비스로 성립할 수 있다. 계산을 두드려 봤더니 계산기를 예, 다 된다. 된 된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입지에 그만한 용적률로 그만한 저리로 네. 그만한 조건의 땅을 마련하면 가능하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평수로 얘기 안 하고 제곱미터로 얘기합니다만 네. 그냥 평수로 네. 아직도 머릿속에 그리는 분들이 많아서 아파트 하면 한 30평 정도부터 네. 네. 이제 분양의 좋은 분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30평형이다.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임대료나 혹은 뭐 보증금을 얼마나 내는 겁니까? 그 계산에 따르면 예, 뭐 이게 그 입지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요. 네. 조성원가, 토지 조성원가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조건을 부과해서 예. 돌려보면 예. 이 공급평형 약 30평형, 예.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굉장히 쾌적하고요. 그런 경우에 월세를 57만 3천 원 정도까지 맞출 수 있겠다. 월세 30평에 월세가 57만 원이면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 지금은 없죠. 시장 시세 대비 절반 이하죠. 예, 그렇게 하면. 엄청난 가격인데.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그게 정도. 그렇게 공급 가능하다는 예, 계산이 맞습니다. 나왔다는 거죠. 예, 3기 신도시의 핵심 요지. 예를 들어서 과천이나 하남 교산지구 이런데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이제 5,730만 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100배죠. 100배네, 예, 100배. 그렇습니다. 네,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대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입주 가능할 분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예, 뭐 여기 이 정도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저희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 예, 겁니다. 누구나 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뭐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가를 보존하는 구조니까 계속 이렇게 만들어갔으니까. 예, 처음부터 판을 짤 때 누구나 다 들어와라. 부자 강한 사람 구분 없이 무주택자는 누구나 다 수돗물처럼 주겠다는 목표니까요. 수돗물은 누구한테 다 주잖아요. 소셜 믹스 같은 건 아예 고려할 필요도 없다. 누구나 들어오고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 자동적으로 소셜 믹스가 되죠. 또 핵심 요지에 할 거기 때문에 뭐 기피 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입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임대 같은 경우에 네.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약하고 편의 시설이 약하고 네. 그런 한계들을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보강해 주려고 하죠. 단순한 임대 서비스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거 서비스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예를 구체적으로 좀 뭐 이제 조식 서비스,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저희가 뭐 돌봄, 아이들 좀 뭐 어린이집 갔다 일찍 오면 또 더 돌봐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청소하고 이런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임대와 호텔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지만 예, 그럼 보셔야 되죠. 네. 아마 집 팔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이 사업자가 이제 수익이 안 되니까 더 네, 그렇겠지만 뭐 내장절을 비롯해서 구조가 네. 분양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든가 네. 뭐 이런 지적들도 많잖아요. 저희는 뭐 이 원가는 보존하는 구제로 임대료를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분양보다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내부의 구조도 굉장히 보강해서 100년짜리 임대주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배관도 교체가 쉽게 하고 내부 구조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려고 하고요. 처음에 돈은 조금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저렴하거든요. 친환경적이고요. 그래서 분양주택보다 더 좋은 임대주택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신 거죠, 이게. 저희 주로 이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경기도에 있는 경기 신도시를 도시를 대상으로 예. 그 뭐 택지가라든가 조성 원가라든가 뭐 예, 다 예. 비용을 다 넣어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수익 타산을 맞출까 계산을 한 다음에 네, 네. 남기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이분이 되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약간은 남아야죠. 네. 물론 약간 남아야죠. 그러니까 남아야 계속 운영을 네, 맞습니다. 하겠죠. 근데 혹시 이 사업 주체가 될 만한 그런 뭐 시공사 건설사하고 운영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셨어요. 이게 시장적 가치가 있는지? 일단 시공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공비를 받기 때문에 건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건설은 없어요. 문제가 예. 없군요. 이제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처음이니까. 네. 아예 네.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해버리겠다. 예,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고요. 예, 규모가 커지면서 저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맡기려고 하고요. 네. 또 시장에서 이런 전문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기업들을 또 육성하려고 하고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일반 분양업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사기의 느낌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게 다 되는 게 어딨어. 네.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3기 신도시에서 어느 정도 그 가구가 몇만 호가 공급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지금 3기 신도시의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물량의 네. 총 50%를 이런 기본주택으로 하자라고 정부에 건의를 한 상태고요. 지금 얼마 전까지는 3기 신도시에서 경기도에 약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절반이니까 12만 가구가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발표하면서 좀 더 가구 수가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뭐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거 중앙정부하고 논의 중입니까? 예, 모델에 저희가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이니까요. 예. 중앙정부의 채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의 중에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으니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달라. 네, 맞습니다. 채택해 달라는 거죠. 예. 채택해달라. 예. 이게 채택이 되면 3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예, 대규모로 공급하는 거죠. 대규모로. 네. 그래서 이게 성공적인 모델이다 싶으면 전국으로 확장돼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갈 수 있도록. 네.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예, 뭐 사실 너무 좋아서 좀 의구심을 하시는 분들이 의구심이 있는데. 아니라 사기 아닌가? 이렇게. 아니, 저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기업이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이라서 예,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수지를 따져봅니다. 아니 뭐 4대강 때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 예. 아이, 그게 참 문제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기 전에는 네. 믿기지 않을 정도라 예. 개념이 없었어요. 아, 저희야 뭐 저희 경기도는 이재명식이지 않습니까? 네. 한다면 합니다. 예. 또 허언은 안 하고요. 네. 글쎄 그건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네, 두고 봐야 알겠는데 개념은 매우 훌륭하고 이게 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나온다면 네. 획기적인 네. 주택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공급 그 평수 제곱미터 전용 면적 네. 뭐라고 하든 간에 네. 그렇게 어떻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1인 가구는 뭐 공급 평수로 하면 13평부터 시작하고요. 네. 점점 커져가지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렇게 해서 5인 가구는 약 34평형 정도까지 저희가 모델을 개발해 놓고 있고요. 10여 평에서 30여 평까지. 예,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커다란 거 99제곱미터짜리 이런 것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네, 충분히 예,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99면 40 몇 평? 예, 48평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 평수네요. 알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른 분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혹시? 예, 보여드렸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네. 소위 이걸 네. 이게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검증할 만한 분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싸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돈이 남느냐? 예, 근데 뭐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원가 보존한 수준이니까 예, 이 정도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예, 이런 아이디어고 중앙정부에서는 검토 결과를 언제까지 회신한답니까? 아, 뭐 좀 그렇게 뭐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으시고요. 예. 그건 제가 저희 중앙부처에 예, 잘 검토하겠다. 뭐 이런 생각 말씀이시죠. 검토에 들어간 게 언제부터입니까? 아마 며칠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아이디어가 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실시간 아이디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중앙부처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님을 모시고 혹은 차관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또 나눠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네, 네. 사장님을 또 모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불러 주십시오. 네. 예. 핑퐁 해가면서 이게 네. 몇 번 모셔야 이게 재난지원금 혹은 기본소득 논란처럼 어느 순간 해봤더니 되긴 되더라. 네. 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현욱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